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사관생도라 불리우는 남재준이 옥중에서 쓴 회고록의 주요 대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정권이 아닌 조국에 충성하는 군인의 모습을 느끼게 해줍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출간을 앞둔 회고록에서 노무현 정부 때 육군참모총장으로 있으면서 일화를 공개하며 총장 재임 중 정부와 싸우는 데만 허송세월을 하고 제가 꿈꿔왔던 미래 육군 구상을 전혀 실현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회고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회고록 옥중에서 쓴 군인 남재준이 걸어온 길에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수석이 남북이 화해 협력하는 마당에 적대 감정을 부추기는 군 정신교육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거절한 일을 소개했습니다. 남재준은 청와대 수석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군 정신교육을 더 강화했던 것입니다. 부산 군수사령부의 대전 유성 이전 사업에 대한 중단 요구 압력도 거부했습니다. 부산에 있던 군수사령부를 유성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치적 고향인 부산 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군수사령부를 이전하지 말고 그대로 부산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도 군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시키는 데 반대하며 대통령 요구를 거절했다고 썼습니다. 회고록에는 남재준이 육군참모총장 재임 중 무수한 압력에도 외부의 인사청탁을 근절시킨 일화도 여러 개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외에 청와대 인사들도 인사청탁한 인물이 4명이 더 있었는데 이들 모두 장군 진급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남재준에 대한 군 검찰 조사를 중단시킬 것을 지시한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장군 진급을 하지 못한 한 장교가 남재준에 대한 무기명 투서를 유포했는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기명 투서는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청와대는 군 검찰을 동원해서 남재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고 노 전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냐? 수사에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럼 끝내자고 했답니다. 남재준은 당시 그 자리에 배석했던 한 분이 자기에게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화로 알려줬다며 청와대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이념적 실세 그룹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재준에 대한 수사는 육군 참모총장 임기 내내 이어졌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재준 씨는 회고록에 이런 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중국의 문물과 사상을 흠모하고 따르려는 모화 사상에 찌든 사대주의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김일성을 숭배하는 주체 사상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마오쩌둥과 김일성 그리고 붉은 이념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없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적폐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함으로써 그들이 추종하는 공산화 내지 민주사회 건설을 방해한 세력, 즉 그들의 반동들의 호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나와의 투쟁은 2003년 4월 육군참모총장 취임과 더불어 시작됐다고 회고했습니다. 남재준은 국정원장 재직 시에 있었던 일들은 국가 기밀사항이므로 책에 일일이 담을 수 없었다. 나 살자고 국가안보와 관계되는 일을 까발리는 것은 나로선 용납이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재준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적을 이롭게 했던 2004년 14 남북정상회담의 비밀회의록 내용은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한강 하구에서 덕적도 및 백령도 중간점을 연결하는 서해 해상 군사 경계선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해군을 현재 백령도 북방을 연하는 NLL의 북쪽으로 철수시킨 것으로 해주겠으니 이에 상응하도록 우리 해군도 NLL로부터 자기들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 경계선 남쪽까지 철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NLL과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 사이 해역에 군함 출입을 금지하고 평화수역으로 정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서해 해상 분계선인 한강 하구까지 몰래 잠수함을 침투시키고 우리는 백령도에서 해군을 철수시켜 서해 해상 분계선 이북으로는 출입할 수 없어 NLL이 없어지고 서해 해상 분계선이 해상 국경이 되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이는 NLL 포기이자 한강 이북에서 백령도까지의 영해 포기나 마찬가지라며 제가 공개한 것은 이 비밀 회담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남 전 회장은 모든 공직자는 정권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국에 충성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또한 개인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사적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라고 주어진 공적 수단이다. 그러므로 공직자 또한 개인적 은혜에 얽매여 공적인 책무를 혼동하는 과오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고록에는 군인 남재준의 면모를 보여주는 5.18 광주 사태 때의 일도 있습니다. 5.18 광주 사태 때 그는 육군대학에 강의 중이었었는데 광주 폭도들의 폭력 사태에 대한 무력 진압 당위성에 대한 전국 순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나 불응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남재준은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을 행사하는 건 군인의 임무가 아니다.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전투원들이지 상대가 내게 폭력을 했기 때문에 나도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폭력 집단이 아니라며 순회 교육을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교관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 국방부의 작전계획 작계 5027 수정 작업을 막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남재준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있었을 때 미군은 미순 효선양 사건을 계기로 작계 5027 수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때 남 총장이 이해하기로는 수정 지침은 과거처럼 적의 재침 시 북진 통일로 완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해군이 점령한 지역만을 탈환해 침략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그치겠다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 내 작계 5027 수정토론회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밝혀 작계 5027의 계약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남재준은 군 후배들 사이에 영원한 사관생도 3학년, 천연기념물이라는 별명으로 통할 정도로 아직도 원리원칙에 철저한 군인으로 후배들의 존경과 본받고 싶은 참군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